예, 저희가 주요 섹터에 대해서 현안들도 점검해 드리면서 투자 전략 큰 관점에서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G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그랬었지만 5G나 전기차 빼고는 요즘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를 또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있었던 그 뉴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위와 4위 이동통신 업체가 합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을 뿐더러 합병을 허락하는 그 과정에서 내건 또 조건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합병은 사실은 미국의 시장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영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키워드는 5G 투자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이 5G에 미국이 매개 효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건은 사실은 그 미국의 그 3위, 4위 통신업체죠.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인데 네. 2018년 4월에 이미 합병을 타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법무부하고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 이걸 승인을 하지 않았죠. 이번에 승인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의 5G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 1위인 브라이즌이 35%, AT&T가 34%인데 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를 합병하면 3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상강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이번 승인 조건이죠. 승인 조건에 보면 6년 이내에 미국 인구의 99%가 사용할 수 있는 100메가 그 속도의 5G망을 구축하라는 조건을 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5G 시장에서 중국과의 주도권 시장에서 위기를 느낀 미국이 이번 합병 승인을 통해서 AT&T와 브라이즌에다가 매개 효과를 보여준 거죠. 네. 그런 의미가 해석이 있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방금 말씀드린 통신 3사의 5 장비를 당연히 화웨이는 도입하지 않겠죠. 네. 미국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미 그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5 장비 업체의 굉장히 호재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5G 장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타 협력업체들도 같이 호재를 볼 것이라고 해서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잠시 후에 또 나눌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동통신 업계도 물론 5G망을 빨리 깔았지만 삼성전자에서 5G 폰을 같이 빨리 내놨기 때문에 이 상용화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 이동통신사들 5G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애플이 5G 폰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예견돼 있었죠. 애플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나온 애플 폰이 5G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5G가 깔린 도시가 몇 개밖에 도시가 되지 않아요. 네. 델라웨어라든지 몇 개 도시만 시범적으로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5G 폰을 내놓을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아마 애플이 올해 신형폰에다가 이미 SE2에다가 5G 심는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에 5G를 내놓는 것과 동시에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클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시장에서 같은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에 대해서는 속도가 계속 빨라질 테고 기지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기지국 촘촘하게 박으려면 당연히 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또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 더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 화웨이 간에 여기는 언제 싸움이 끝날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사실 맞물린 이야기입니다. 이번 합병 승인이 5G의 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의중이 다분히 담겨 있는데 이거와 동시에 사실 5G의 주도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지난 13일이었죠. 뉴욕 연방검찰에서 화웨이와 화웨이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기업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커법을 위반했다고 이미 검찰을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대상은 당연히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재무 책임자인 명한저우 부회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실은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미국이 긴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몇몇 국가들이
미국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과 동시에 미국이 화웨이를 기소한 것은 무한치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참 웃긴 건데 미국 측에서는 유럽 국가들한테도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고 하고 네. 있고 유럽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맞습니다.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미국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제 정세와 또 같이 해석을 봐야 맞물리는데 유럽의 입장은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하고 EU 사이에 벌어진 텀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 텀을 중국이 지금 비집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텀에서 캐스팅 보트를 진 유럽은 미국과 중국 양자에서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세에 와 있는 상황에 이 힌지 5G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 지난 14일 지난주였죠. 독일 메넨에서 범세계적 안보 포럼이 열렸거든요. 미넨 안보 회의라고 하는데 네. 이 회의에서 여러 발언들을 보면 미국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보면 특히 주목됩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화웨이를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을 속지는 마라.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공짜가 없다. 그러면서 이 말에 내포된 말이 뭐냐 하면 5G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독일하고 영국을 대놓고 비난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화웨이가 이 발언과 동시에 바로 어제였죠. 16일 날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회의에 끝나고 나서 바로 화웨이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 입장문을 보면 우리는 30년간 R&D 투자를 했고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양자 간의 대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진 유럽이 미국과 중국이 양자 동시에 네. 고속철권도 걸려 있고 네. 예전 사인프라만이 걸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겠다라는 이런 심산이고 중국 입장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참 이런 역학관계 보면 이런 구조 안에서만큼은 어떤 민주주의 논리나 자본주의 논리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한번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장시간에 걸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중국에서는 원래는 3월 5일 전인대 계획이 네. 됐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어쨌거나 열리게 된다면 적극적인 부양책 중 하나로 5G 좀 밀 거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맞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5G에 대한 산업 정책은 여타 산업 정책과 전혀 다른 결입니다. 사실 5G는 중국이 현재까지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밀려 있는 중국의 경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실제 보면 2025년까지 6억 명이 5G를 가입자를 확보하는 게 현재 중국의 목표고요. 수도 베이징에만 현재 11,000여 개의 기지국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올해 안에 40만 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코로나입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보면 중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베이징 모바일 측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는 계획에 따르면 그쪽의 발언들을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인대도 밀릴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애초 계획했던 2020년까지의 40만 개의 5G 구축 기지국 사업도 일부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봐야 될 텐데 지금 그렇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포한 우리나라도 있고 그리고 G2 국가의 5G 관련한 패권 싸움도 있을 텐데 물론 장기적인 싸움이겠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먼저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전에 이제 5G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초고속 초연결성이 장점이거든요. 이 초고속과 초연결 장점에 따라서 빅데이터와 AI가 물리는 거죠. 우리 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 다 총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4G 시대 때는 미국이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에도 미국이 단연 앞섰죠. 중국이 이 점을 착안해서 5G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 네. 여기서 주도권을 한번 가져와 보겠다는 게 중국 입장이거든요. 몇 가지 이제 5G가 중국에서 약간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한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입니다. 이미 중국은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미국은 이제서야 민간에 맡겼다가 이번에
T모바일과 스프린트를 합병하면서 이제서야 정부 주도권을 정부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5G의 그 기지국은 그 우리가 4G는 기지국 하나가 10마일, 16km를 커버를 해요. 네. 5G는 기지국 하나가 300m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네. 즉 5G는 개수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숫자가 기지국이, 많아야 네. 되겠죠. 근데 중국은 현재 10,000명당 14.1개예요. 네. 근데 미국은 10,000명당 4.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세계계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이 훨씬 더 현재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압도하면 뭐가 또 빠를 수 있냐면은 중국은 인구가 14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소비자 빅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수송할 수 있는 5G 망. 그리고 그 5G 망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향후 5년 이내에 중국이 만만치 않은 경제를 따라할 수 있다. 예. 즉 5G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은 단순히 기술이 누가 빠르고 늦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빨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근데 문제는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왜 그 지난 미중 무역 때문에 삼성이 반짝 그 통시장에서 31% 정도 점유율을 높였다가 그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다시 32% 올라왔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LT를 방방을 깐 화웨이가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LTE와 용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예. 삼성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화웨이가 뭐 어떻게 될지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주도권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3국 간의 주도권 경쟁 승기를 잡는 데도 좀 주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좀 잠깐 해보자면 세계 최초의 상용화 타이틀은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가져가긴 네. 했는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5G 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LTE 잡히는 곳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텐데 글쎄 올해는 원년이라고들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6G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네.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적 마인드로 시장을 볼 때 위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빨리 상용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지난 10일 날 갤럭시 20가 다음 달 5일 날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그 출시에 앞서 통신 3사가 재미있는 합의를 했어요.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 가입 절차 개선 방안이라는 합의를 했는데 저는 네. 이 합의를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왔을 통신 3사가 이런 합의를 내놓음으로써 마케팅비를 덜 쓰겠다는 그렇죠, 이유거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G 도입 첫 해에 굉장히 많은 마케팅비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작년 그 잠정 결산 자료를 보면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이 한 8% 정도 감소를 했어요. 네. 그 감소한 이유는 당연히 상용화 첫 해에 따라서 네트워크 투자하고 마케팅비를 과대하게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문제는 투자 대비 결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현재 정부에서 통신비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첫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5G에 대한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줘야만이 5G를 기반으로 한 기타 여러 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네. AR 산업이라든지 충분히 먼저 인프라를 깔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 전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나 불법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합의를 했다라고 표면적으로 이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마케팅비 줄이는 맞습니다. 가장 네.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여기에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변화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 그럼 좋아질 이동통신사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기지국을 어마어마하게 깔 테니 통신 장비 업종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 둘 다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이니 반도체 업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어디에 저보고 어떻게 순서를 보십니까? 정하라면 첫 번째는 장비 업체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매개 효과 때문에 5G의 장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유럽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전체 장비 시장에서 한 15% 정도 책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장비 업체는 다행스럽게 그 GT라든지 독일의 그 유럽의 에릭슨이라든지 여러 곳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서 네. 그에 대한 수혜주는 분명할 것이고 첫 번째는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있죠. 이미 뜨는 것.
두 번째는 통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마케팅비나 초기 설치 비용이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면 거의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저는 예상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깔리고 5G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이후에는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로 IoT, 빅데이터, AI 순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막대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든지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차례대로 순서가 들어갈 것이고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는 고사양의 메모리 칩 시장 가격이 이미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5G 시장에 대한 선제 인프라 투자가 이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장비 시장 우선 봐라. 두 번째는 장비 시장이 어느 정도 수혜를 입고 나면 동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컨텐츠와 반도체로 갈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좀 특이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소위 저희가 이제 증권사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1번이 반도체, 2번이 통신 장비, 3번이 통신주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반도체 매력도보다 그러니까 어떤 통신 장비 쪽 매력도가 훨씬 높다고 치시는 거네요. 반도체의 매력도는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잠재적 수요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잠재적 포텐셜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 일단 장비에 무슨 수혜가 갈 것이고 분명할 거고요.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 마케팅비가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나면 6G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상당히 먼 이야기고 그래서 5G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혜는 올해 입을 것이다 이런 게 예상되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그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는데 이미 선반영된 게 많다. 이런 해석을 좀 보고 있습니다. 포텐셜 측면에서 봤을 때 통신 장비주 더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G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